네, 매일 아침을 열어주는 분입니다. 최현지 전문가. 이렇게 또 저랑 아침에 같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공개 방송하시는 모습 보니까 또 약간은 새롭기는 한데 여기에 가니까 더 친숙한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부터 시작하니까요. 남은 이야기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글을 벌써부터 올려주고 계시네요. 장지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니님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오로라님, 플러스로님, 그리고 페가수스님 종목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좀 속도 낼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상담 출발해 볼게요. 전화번호는 참고로 0232-8200번입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꼭 부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포바이퍼를 매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내가 사고 나서 2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계속 추매를 하다 보니까 비중은 많아지고 또 내가 사고 나니까 7천 얼마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아래부터 이게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무서워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좀 그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비중을 그럼 오늘 이미 조금 줄이신 거세요? 아니면 비중 네. 축소할 계획이 있으신 거세요? 고정 아니 아침에 네. 약간 손절을 했어요. 줄이셔서 30%인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한 20% 정도 될 지금은 겁니다. 20%.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실 테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설레셨겠어요. 막 상한가도 막 쓰고 이러니까. 네. 그쵸.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되면 또 욕심나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멈춰야 될지 더 가야 될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 포바이포입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초반에 2만 원대 들어가셨다가 추가 매수 계속 해가지고 물량이 늘었는데 오늘까지도 닷새 연속해서 반등하니까 비중을 약간 줄여서 15,700원에 20% 정도 비중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포바이포의 좀 달라진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 오랜 시간 들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시청자님이 매수하고 2만 원대도 매수하셨다라는 걸 보니까 신규 상장한 지 1년 안 됐을 때 매수하신 겁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신규 상장할 때 다들 그럽니다. 올해 실적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 상장되고는 이만큼 내고 그 다음엔 이만큼 낼 거예요.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증권 신고서에 보게 되면. 근데 그런 약속을 지키는 기업을 저는 몇 개 못 봤습니다. 지킨 기업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키긴 지켰죠. 근데 이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2022년 4월 달에, 5월 달에 상장했네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실적이 45 흑자고요. 그게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적자가 났어요. 상장되던 당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장됐을 때 가치를 좀 높게 이렇게 받기 위해서 뻥을 좀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105억 정도 2022년도엔 적자가 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1, 2, 3분기만 하더라도 한 110억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분기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적자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전혀 약속을 안 지킨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신규 상장한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지 잘못하면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물려서 거의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애플 비전 프로라는 거 있죠. 이게 XR 기기인데 애플에서는 XR이라 부르지 말고 공간 컴퓨터로 불러라 그러는데 그게 2월 2일 날 좀 출시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미국에서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사전 예약을 받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끝내 갖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자, 돈을 좀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야 주가가 좀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적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모멘텀 때문에 단기간에 또 너무 급등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셨을 때 그때 그냥 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좀 아쉽습니다. 자, 4x4 같은 경우는 오늘 분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한번 쭉 올라왔다가 장중에 한번 쭉 들어올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라는 거는 올려놓고 팔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x4 만약에 월요일 날 지금은 뭐 팔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팔 수가 없으니까요. 내일 보시고 아침에 한 9시 반 이전에 좀 탄력 있게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라면 내일 그냥 조금 플러스권 조금 나와서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면 한 13,000원 약간 넘는 구간, 그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이틀 연속 나왔어요. 그 전날도 강하게 음선 나왔고 오늘도 강하게 음선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위에서 그만큼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일 장 시작하면 아침에 조금 눈여겨보셨다가요. 13,000원 근처 정도나 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즉시 정리를 하시고요. 또 올라가더라도 강하게 확 치고 올라가서 오늘 고점 14,000원 이상이라도 일단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조금 보실 수 있어도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면 플러스권에서도 바로 정리하고 다음에는 조금 실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신규 상장이 아닌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과 어제 윗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약간 좀 부정적인 신호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 좀 떠서 출발하거나 이렇게 좀 상승할 때 전량 좀 정리를 하자 의견 나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님하고 전에 내가 또 이 종목으로 예. 굉장히 오랜 전에 내가 밤에 한번 또 종목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이재필 전문가님.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전문가님 덕에 크게 예. 손실 안 보고 잘 빠져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너무너무 막 반갑고 너무 좋아요. 전문가님하고 인연이신가 봐요. 가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아니 하니까. 그래서 깜짝 예. 놀랐어요. 전문가님 나오시길래. 예. 그러면은 전문가님 앞으로도 방송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에도 월요일 날 꼭꼭 보거든요. 예. 아이고.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잘 마무리 지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상당히 인연이 많은 시청자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셨어요. 사실 전화 연결을 하실 때나 이렇게 글을 올려주실 때 출연하시는 분까지 다 알고 올려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모르고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또다시 이재필 전문가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뭔가 인연이 있지 않으실까. 공개방송이나 찾아가시면은 직접 이렇게 글 다실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문가님의 전략 많이 좀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유튜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그 사이에 푸대님도 오늘도 인사 남겨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금상첨화님도 계시고, 용용용님, 종목 궁금하세요? 장성원님, 이루리님, 사랑합니다님, 박살내자님,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일찍 올려주신 페가수스님 종목 봐드릴게요. 제이스택입니다. 이 종목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는 13,300원입니다. 비중이 10%고요. 현재는 9,000원대 기록하고 있어서 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사고 싶으신가 봐요. 추가 매수 어떨까 싶은데 하시면서 이 본전 회복, 그러니까 원금 회복도 가능할까요? 실적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다는데 진단 꼭 좀 부탁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제이스택입니다. 이 종목이 한 해 내내, 작년 내내 정말 왔다 갔다 이렇게 박스만 그리면서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 듯 마는 듯 그렇습니다. 제이스택 지금 더 사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도 알려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네, 제이스택 월봉 보니까 진짜로 자를 대고 옆으로 그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근데 작년도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작년도가 매출액도 절반 이하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익 같은 경우도 그래도 다행히 적자는 안 날 것 같아요.
적자는 안 날 것 같고 뭐 그냥 확 좀 줄었는데 올해보다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났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 버리면요. 이거는 뭐 들고 있을 종목이 못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 뭐 요런 쪽이 좀 많은데요. 이게 지금 뭐 작년에 업황들이 워낙 안 좋았죠. 아마 올해는 지금 삼성이 화가 되게 많이 난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저 패널 같은 거 쓰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LG 디스플레이하고 뭐 저런 쪽으로 대만 회사에도 좀 의뢰를 하고 있고 그 바꾸려는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렇다면 뭐 삼성 쪽, 뭐 요런 쪽 관련해 갖고는 저 LG 디스플레이 쪽, 요런 쪽 관련해 갖고는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저 월봉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쭉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작년이죠. 보시게 되면 여기죠. 자, 박스권 상단은 뭐 한 11,5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한 7,600원 정도. 예, 7,600원 정도. 그 정도 선이네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뭐 요렇게 조금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워낙 옆으로 좀 오래 이렇게 횡보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월봉상 보게 되면 조금 바닥을 잡은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2022년도에 바닥을 찍고 뭐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안 돼요. 지금 가격은 좀 어설픈 가격입니다. 추가 매수는. 자,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좀 기다리셨다가요. 한 8,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이게 하락한다라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봤자 뭐 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저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보유만 하시고요. 저 8,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 박스권 상단 11,5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정도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는 팔고 나오시면 아마 손실 없이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 8,000원 근처에서 하면은 한 10% 정도 더, 지금 담은 그렇죠. 정도 더 하면 되나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더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저희가 차트에 파란색 라인 2개 그려드렸습니다. 아래쪽에 닿으면은 추가 매수 8,000원이고요. 위쪽 박스권 상단이 너무 명확한 차트여서 11,500원 목표 주가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나서 나오실 경우에는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500원 정도로 맞춰질 테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또 약간의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가수스님의 제이스텍 봐드렸습니다. 제이스텍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관금지님, 이재필 전문가님하고 금산 전문가님 월요일 콤비라고 명 콤비라고 하시면서 두 분의 호흡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고 계신가 봐요. 금산 전문가님이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약간 송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페가수스님 지금 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무기술이요. 나무기술 얼마에 사셨어요? 2,440원에 8%요. 2,440원에 비중이 얼마 안 되시네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가를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시청자님 평소에 뭐 매매 네. 기간을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좀 짧게 보는 편인데요. 짧게 보는 편. 그리고 시청자님 이 나무기술 어떤 점이 좋아서 들어가신 거세요? 지인의 소개로 매수했거든요. 지인 소개로 그때 어떤 점이 좋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짧게 보는 전략으로 맞춤형으로 딱 전략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잠시 후에 질문해 주세요. 네. 예, 나무기술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아주 약간의 수익권입니다. 약수익 구간이고요. 이 종목도 좀 윗꼬리가 달려있기는 합니다. 짧게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전문가님. 예, 일단 뭐 하는 일은 좀 지금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AI하고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나무 기술도 마찬가지로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많이 줄어요. 이게 성장산업 속에 있으면 매출이 늘어줘야 돼요. 뭐 적자는 나는 부분은 종목별로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매출은 늘어줘야 됩니다. 성장을 하려면. 근데 이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좀 줄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짧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큰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기업이 뭐 어떤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짧게 보신다라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여기 242평선을 놓고 매매 공방을 하고 있죠. 지금은 오늘은 그 위에서 끝났습니다. 242평선이 2461포인트 정도의 2461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기술 같은 경우는 답이 바로 나온 거죠. 짧게 보신다라면. 자, 이 242평선 2461원이니까 6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2460원 아래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면 그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플러스일 텐데요. 뭐 거기서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2461원이라는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조금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다가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6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3,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저희가 가격 라인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2,461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면은 시청자님 궁금증이 해소되셨어요? 네. 예, 이 종목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나무기술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약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이 연초에 이렇게 진단 신청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3,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단기면 단기, 중장기면 중장기, 매수 질문, 매도 질문 다 열려 있으니까요. 주식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하시면은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종목이 지금 금림 종목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좀 남겨주시고요. 구체적인 질문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진단해드립니다. 꼬부기 님도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니님께서 올려주신 조이시티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 오랜만이죠. 조이시티 이 종목 4,61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8%입니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분 1년 좀 넘으셨대요. 매수한 지가. 그런데 절반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고 처음에 한 16% 정도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남은 절반을 욕심부리다가 손실이 커졌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조이시티 지금은 확실히 좀 손실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이재필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회사가 일단 뭐 어떻게 되는 회사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이라는 게임, 그거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예전부터 보게 되면 지금 저는 좀 큰 게임주도 큰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게임주가 1차 성장을 했을 때는 우리 뭐 초고속 인터넷이 다 이렇게 보급되면서 뭐 NC소프트 같은 것들 그런 기업들이 태동하면서 성장을 했죠. 2차 성장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아마 3차 성장기도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 헤드셋을 내놓는다 그러죠. 2월 2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하고 구글 뭐 이런 쪽도 애플이 내놓으면 같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내놓을 겁니다. 자, 이런 쪽에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 가장 또 관심을 받을 부분들이 게임 쪽이 될 텐데요. 다행히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그 VR, AR 게임들 이런 것들을 제 기억으로도 2017년도, 16년도 이때부터 막 개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보게 되면 자, 실적은 항상 잘 봐야 되는데요. 재작년 실적이 2022년 실적이 가장 안 좋았어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은 줄었지만 이익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익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고 작년보다는 아마 올해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뭐 급하게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22평선이 이렇게 120선하고 골든크로스 났죠. 그리고 62평선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들 매수도 좀 있고 수급 상황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8% 정도시면 추가로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내일 당장 쫓아가지 마세요. 당장 쫓아가지 마시고 일단 항상 밑에서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2,916원 정도네요. 자, 뭐 2,916원 근처에서 요게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요. 그 좀 올라가고 있는 거 감안을 해봐도 뭐 2,950원 정도? 그쯤 선 정도, 그 정도면 잡아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추가 매수는 내일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2,95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조금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될 테니까, 뭐 실적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게임 VR이나 뭐 이런 게임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뭐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가격대, 추가 매수하는 가격대, 그 가격만 좀 잘 신경 써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길게 안 보신다라면 거기서 매수해갖고 한번 탄력 있는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240선 근처 정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 가격이 한 3,5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평균 단가가 그렇게 안 되네요. 2,900원에 매수를 하셔도. 어쨌든 뭐 그거는 일단 그때 가서 2,95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요. 이 242평선 근처 정도, 그 가격이 3,500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 그 정도 가격까지 가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상황 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니님께서 올려주신 조이시티였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2,950원 이 가격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요 근처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균 매수 단가 3,700원대로 맞춰지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반등의 목표치가 한 3,500원대 나오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그 정도 가격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추후의 전략까지도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 게임주,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홀딩스 이런 종목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제니님 보셨네요. 조이시티 진단 감사합니다. 월요일 야인시대도 잘 보고 계시다고. 월요일 야인시대 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오셨어요. 나는 이재필 전문가님 스타일이 정말 잘 맞다.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께 내 전략을 좀 확인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오네요. 코스모화학도 있고 SK 이노베이션 어부부 반도체 진원생명과학 이금자님도 지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바로 또 전화가 와 있어서 이 부분부터 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진단받고 싶으신 종목은요? 예,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 오늘 좀 설레셨죠? 예. 수익 카카오페이. 날라갔는데 조금 못 미쳐가지고. 얼마에 사셨는데요? 조금 비싸게 써서 58,500원. 58,500원. 오늘 장중에 갔다 왔네요. 예, 갔다 왔는데. 예. 그리고 그러면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요. 비중은 10%. 그러면 오늘 사신 게 아니고 사신 지 꽤 되신 거죠?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런지 그냥 조금 내일이라도 나와야 되는지 알고 네. 싶어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아예 그냥 예. 덮어놓고 계셨다가 오늘 시세 보고 놀라서 연락 주신 거죠? 맞아요. 오늘 카카오 그룹들 다 이랬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저희가 좀 분석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그동안에는 거의 뭐 천덕꾸러기 신세로 포트 내에서 아마 거의 처박아져 있는 이런 종목이었을 겁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원금 회복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이게 시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뭐 오늘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요. 그동안 뭐 그런 부분들 뭐 사법 처리다 뭐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게 그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그룹주들이 다 한꺼번에 급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개별 종목이다라면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경우는 하루에 끝나는 경우는 없고 한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초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강한 모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카카오페이가 강하게 또 좀 더 올라간다라면요. 제가 여기 주봉을 좀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자, 옆으로 한참 이렇게 횡보한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또 2022년도에 또 여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이 자리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정도 더 좀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에 걸리는 자리가 돼요. 이 자리에 걸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저 조금 기다리신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65,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선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 요런 종목들, 단기간에 좀 급등한 것들, 요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뭐 비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 요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네이버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요거 그 카카오페이는 65,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네이버 같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답이 되셨어요? 네. 예.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때 놓치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해보셔서 물 들어올 때 또 엑시트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게시판 종목으로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금자님 진단 받으신 적 있으신가 봐요. 진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 제니님도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플러스로님이 SOS를 청하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바이오 조정 받을 때 나이백을 사셨대요. 22,3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8%입니다. 약수익권입니다. 단기 목표가 얼마로 생각할까요? 하셨는데 나이백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자, 뭐 단기로 보신다라면 기업 내용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요거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일봉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요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아이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25,000원대에서 고점 한번 찍었죠. 작년 9월 달에.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25,000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었죠. 그러면 이 자리는 되게 큰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2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지지는 받고 있다라고 지금 3일째 그런 모습 나오니까요. 지지는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위쪽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일단 18% 정도 들어가셨으면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4,000원대 중반 정도, 24,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요거를 단기 고점이라고 보시고,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는 그 자리에서 좀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위쪽으로 만약에 이게 뚫고 올라간다라면요. 그 외에도 강한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쭉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자, 거기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그게 좀 밀려 내려오면요. 또 뭐 한 요게 한 2만 원 근처 정도? 21,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바닥을 조금 형성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좀 이렇게 절반 차익 실현한 거 그게 또 좀 내려오면 21,000원 정도에서 또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절반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가시고요. 절반 정도는 뭐 일단 한 24,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좀 기술 발휘해 주셔야겠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수익 나신 부분은 다시 또 밑에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21,000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가량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백 신청해 주신 플러스로님 이 종목 꼭 플러스에서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뭐 연초에 반짝하는 듯 하다가 요즘에 잠잠해가지고 궁금하신지 신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시는데요. 제약바이오 한 종목 더 볼까요? 666님이 올려주신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12,125원이 맞을까요? 지금 네 그리고 비중이 10%인데 상패 위험은 없는지요? 진원생명과학이요. 네 아무래도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4월달 되면은 사업보고서 내놓으면서 뭐 거래 정지 들어가거나 이런 뭐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잘못 봤나 했는데 이 종목이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밀렸었네요. 사신 지 꽤 오래되신 종목이고 현재는 손실 규모가 꽤 커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상패 위험은 있습니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자, 지금 5년 동안 계속 적자만 냈어요. 저 뭐 매출이 저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뭐 456억인데 적자가 313억 적자 났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얼마입니까? 150억에다가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00억 넘게 적자가 났네요. 그러면 당연히 상패 위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매수를 잘 하셔야 나중에 걱정이 없어요. 자, 보시면 지금 2018년도부터 그 전에도 뭐 이 HTS에서 나오는 게 2018년도부터 나오니까 거기부터 보는데요. 아마 그 전에도 적자였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이게 만약에 저 특례상장이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 종목이네요. 자, 근데 이 코스닥 종목 같았으면 만약에 특례상장이 아니었으면 작년에 퇴출됐을 겁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 별도 기준으로 적자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피에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되게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야죠. 근데 뭐 아무리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은 그래도 몇백억 나오는데 몇백억씩 깨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뭐 나중에 또 유상증자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되게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 적자가 나고 막 그런 기업을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을 때는 미리 들어갈 때 아예 내가 이 가격 아래로 빠지면 나는 일단 무조건 자르고 나온다라는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 실적이 되는 기업들 이런 쪽들은 빠졌다가도 반등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저 천몇백억을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저 적자를 낸 것 같은데 기업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자, 이 상패 위험 뭐 이런 것들은 종목 상담할 때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12,125원이면 이거 뭐 회복은 뭐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또 위험한 종목을 물을 타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그냥 보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가격은 또 지켜줘야 됩니다. 그 전에 찍었던 가격이 2,690원을 전저점으로 찍었어요. 만약에 이 가격 위에 조금 그냥 버티고 있으면 뭐 그냥 조금 들고 가 보시고요. 2,69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깨면 그때는 거기서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사실은 제약바이오 가운데서 전혀 못 들어보거나 생소하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이 1987년에 상장을 해서 30년 훌쩍 넘게 이 상장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라고 또 그냥 마냥 덮어놓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 꼭 들여다보시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장 폐지 가능성도 좀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금물이고요. 그래서 약간 좀 반등을 하셨을 때 사실 워낙에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절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종목은 좀 마음을 비워주시고요. 나머지 종목으로 내가 만회해야지 이 부분을 또 교훈 삼아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시면은 그걸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 용용용님의 진원생명과학으로 오늘 진단은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CPI도 나오고 이것저것 이벤트들이 오픈이 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자, 뭐 오늘 저녁에 CPI는 그 헤드라인이 뭐 3.1%, 지난달에 3.1%였습니다. 근데 이번 달은 조금 높게, 예상치가 조금 높게 나와요. 한 3.2%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월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0.1인데 0.2 정도,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하고 식품, 요걸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달에 한 4.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요게 3.8 정도로 조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걸로 예상치가 나오는데, 뭐 요 정도 수준, 그 예상치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라면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주로 보는 거는 그 헤드라인 물가가 아닌 근원 물가를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 물가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준다라면 아,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잡혀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녁에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1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11월, 12월 그 2달 동안 엄청난 상승에 따른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산이 높았으니까 골이 깊은데 뭐 오늘 옵션 만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전에 나온 물량들 같은 경우는 매수했던 부분들을 청산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제하고 그저께 나온 물량들 같은 경우는 미결제약정까지 증가하면서 이 선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 오늘 미결제약정 부분들은 장중에 만계약까지 늘었다가 제로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로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아요. 하지만 만기라는 이런 이권 다툼이 있는 날, 이런 날 때문에 어제하고 그저께 그런 수급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느냐, 그 부분은 필히 좀 잘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는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는 그런 한 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섹터에 있는 종목들 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AI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에서 다 파생되는 거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AI에서 파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종목별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로봇하고 AI는 완전히 정말로 찰떡궁합입니다. 로봇 시장이 AI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로봇을 걸음을 걷게 하려면 이거를 다 코드를 다 짜야 돼요. 코드를 다 짰어야 되니까 뭐 수천 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코드 소스를 이렇게 짰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 뭐 배우는 거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뭐 걸음 걷는 것도 보고 배우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보고 배우고, 그것처럼 로봇이 많은 그런 영상을 학습을 하면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똑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 올해 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관심 갖고 보실 섹터는
방산 섹터들도 꼭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이 방산 쪽입니다. 이런 쪽 뭐 그냥 저 등한시하고 수익 내기 힘드니까요. AI, 반도체, 방산, 로봇 섹터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풍성하게 한 시간을 채워봤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죠. 여러분들에도 차례가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22128-3388번으로 연락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포트폴리오 싹 바꿔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모두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